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그 개인의 잘못 아닌가, 개인이 불성실해서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거 아닌가, 내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를 분석을 해봤더니 며칠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서울대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설립한 젠슨 황, 엄청나게 똑똑하고 천재지요. 엄청나게 성실하게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마켓 밸류가 큰 회사를 일궈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젠슨 황이 공부하고 회사를 만든 곳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젠슨 황이 공부하고 기업을 일궜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는 전 세계 1등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 젠슨 황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말라위에서 태어났다면, 그 말라위에서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를 일궈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었겠죠. 내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를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큰 요인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로 거의 절반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은 저는 확률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제가 만약에 남부 아프리카의 말라위에서 태어났으면은 그거 자체로 제가 벌 수 있는 소득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나라에 언제 태어났는가가 사실 거의 우리가 평생 벌 수 있는 소득의 한 절반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이 저를 잘 키워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게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직장을 갖고 돈을 버는지를 그게 또한 20-30%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쫙 저희가 데이터를 다 모아서 돈을 평생 얼마 벌 수 있을까를 봤더니 한 80% 정도는 어떤 나라에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지를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10%, 20%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이 넘어가는 고소득 국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되게 운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이게 능력주의 논쟁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노력해서 이걸 얻은 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에 들어오고 이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게 누리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세금을 걷어서 이제 복지로도 쓸 수 있고 재분배 정책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게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성취를 얻었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은 이만큼 노력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럼 저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월드컵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물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개인들이. 되게 재미난 사실은 1월달, 2월달, 3월달에 태어난 프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제 태어나 봤더니 1월 달에 태어난 거예요. 학년을 치면은 이제 1월부터 12월생이 같이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은 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저는 1월 달에 태어난 학생이었고 같은 반 친구는 12월 달에 태어난 친구지요. 어렸을 때 그 12개월 차이는 사실은 엄청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운동회를 하는데 1월 달에 태어난 애와 12월 달에 태어난 애는 당연히 1월 달에 태어난 애가 더 잘하고 더 빨리 달리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운동 대표 선수로 나갈 수도 있고 축구부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 노력을 열심히 했지요. 근데 태어나 봤더니 내가 1월달, 2월달에 태어나서 세계적인 프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 운적인 요소가 되게 큰 거죠. 서울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읽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쓰셨던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재미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서구 유럽 국가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구 유럽 사람들이 IQ가 높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주 몇백만 년 전부터 있었던 지리 환경들을 쭉 다 살펴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가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었는데 유럽에서는 가축화시킬 수 있는 동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환경들이, 기후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국가 문명과 사회 제도와 연결이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인류 역사를 크게 봐도 이게 정말로 환경적인, 운적인 요소가 되게 컸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아주 크게 전 지구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그런 지리, 환경이 그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고요. 조금 더 줄여서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가 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조금 더 줄여서 어떠한 가정,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지, 심지어는 1월 달에 태어났는지 2월 달에 태어났는지 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저 나라가 가난한 국가인 것은 저 나라가 노력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불성실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부분이 운적인 부분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인식과 생각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사회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국가들을 돕는데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적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